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이병군입니다. 1월장 효과입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의 선택, 집중, 두드러진 하루였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들 화제 1분 보고 와서 또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빠진 게 아니라 오늘 급하게 올렸는데요. 빠진 것처럼 나오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도약이 조금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상승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올해 이제 을미년의 첫날이죠. 을미년 하면 여러분 아마 을미사변을 떠올리실 건데, 을미사변은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던 그 해였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그 명성황후에 대한 시해 사건 드라마도 있었죠. 나가거든. 예, 그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얘기 잠깐 짚어드리고요.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게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1월장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코스닥에서의 약진, 그리고 전자 쪽에서의 약진, 결과적으로는 전차가 주도가 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전자 쪽에서는 디테일하게 사물 인터넷 쪽 관련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NFC 시장이죠. 이 NFC 시장과 더불어서 무선 충전 관련 기술들이 오늘 급격하게 RF텍, 크로바이텍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네트워킹 관련주, 다산 네트워크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전자 쪽의 모든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SK CNC도 한 7%대 가까이 되는 급등이 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 결과적으로 CES 지난번에 이 막상막하 투맨쇼를 통해서 CES, 즉 가전 전시회에 자동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 관련주인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격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좋으신 두 분입니다. 신기현 멘토님하고 이정수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힘이 좀 납니다. 네. 예, 새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단답형으로. 자, 이게 일단 1월장 효과인 것 같아요. 1월장 효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 쪽으로 보면 이 지금 전자 쪽에 하여튼 약진이 좀 두드러진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 장 신겸 멘토님께서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기전자 업종이 강했다 하지만은 그 관련된 업종,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그룹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삼성 SDS 같은 종목군들 8%대 넘는 급등세 나왔기 때문에 전기전자 관련된 이슈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삼성그룹주를 이끌어줬다라는 거 키포인트로서 꼭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거 주식시장에 있어서 좀 더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목군들 2에서 5%대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 보였고, 역시나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코스닥 관련된 강세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약 2%대 가까운 코스닥 흐름의 강세 흐름 나왔다는 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랠리가 좀 더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 그와 관련된 분위기가 2015년도에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형성되었고,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대내외 여건 속에서 사실 대형주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과중화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개선폭은 더욱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위기 형성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비슷한 분위기가 올해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좀 나오면서 오늘과 같은 장세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불안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래소 시장에서 사주는 모습 보였지만은 뭐 이렇다 할 매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윈도우 디레이션 관련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개인만이 조금 강하게 나홀로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반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반등 강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돼서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다음 주에 있어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까지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좀 강하게 들어 올렸던 것은 오늘 장에서 보면 다음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11%나 올랐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그 다음에 NFC, 이건 모두가 핀테크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우리 이정수 멘토님이 또 멘토님께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 좀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자, 워낙 또 이 섹터 쪽을 잘 보시는 이정수 멘토님이시니까 네. 요 핀테크 산업과 관련지어서 오늘 시장 한마디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핀테크 관련주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아닌데요. 근데 그쪽에 이제 전자결제라든지 이제 은행주의 약세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도 분명히 관심으로 제가 두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쪽을 좀 먼저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아직 주도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1월 효과, 이제 1월 효과 때문에 이제 IT 부품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읍등에는 역시 서울 반도체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IT의 얼굴 마담이 필요해요. 종목에는 IT 얼굴 마담이 필요한데,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가 이제 10위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위권, 12위권 이런 데서 찾게 되면 이제 서울 반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울 반도체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도 서울 반도체가 강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강세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PCB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3월 인터넷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그게 IT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3월 인터넷은 그렇게 강세를 두드러지게 보여주지는 못했고, 이제 모아정보통신 같은 종목 정도만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IT로서 일단 다 강세를 보여줄 것이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정통 IT, 뭐 부품주 이런 쪽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핀테크 이쪽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전자 쪽이 두드러진 약진이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어떻게 보면 엮을 수 있는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연령 비연령이란 느낌도 좀 듭니다. 일단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은 광범위한 섹터라서 그런 부분이 같이 동반 좀 상승을 했다. 즉 순환 매적 차원에서 먼저 네트워킹 통신 관련주들이 올랐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NFC 그리고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또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섹터 전체가 다 좋았습니다. 오늘 사물 인터넷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무선통신 그리고 전자결제 모든 종목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은 좋게 출발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편안한 마음 가지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슈 한번 보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은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이 각국 경제 상황에 따라 제갈길을 가며 금융 불안이 제기되는 데다 주요국의 저성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이 고성장을 끝내고 중속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 영향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더뎌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 전반으로의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7%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경착륙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중국 투자 증가율이 부진해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 역시 어려워졌죠.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와 별개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중속 성장,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을 해결할 돌파구는 없는 걸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중국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어딜 가나 성장통이라는 건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지금 그런 성장통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많은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장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단 부정부패부터 척결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통이 과연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중속화 현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과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통이에요, 결국은. 이게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초고속 성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드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딱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규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중국의 성장 흐름 속에서 사실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 또 수혜를 받는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좀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격하게 늘어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5년 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모멘텀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중국이다라는 키워드가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레벨업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개별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레벨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역시나 중국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어느 정도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는 주춤하지만 그 성장의 질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과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 성장을 하면서 약간은 양적인 부분이 많이 성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눈에 보이는 양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현재 시점 더욱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품의 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업종, 종목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제품의 질적인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IT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작년도 샤오미 같은 사태에 따른 국내 기업군들에 대한 타격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올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 샤오미가 세계 3위 업체로 우뚝 서는 모습 보였지만은 반대로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4위권, 5위권으로 밀려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 만약에 내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기업군들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도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경합이 상당히 좀 치열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업종까지도 많이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미 철강금속이라든가 조선 관련된 업종군들은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경쟁에 있어서 우위가 점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 거대 자본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내 자동차 산업과의 경합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필수 소비재, 생활용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질적인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 한국 화장품에 대비해서 중국 화장품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와 관련 갭 차이도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는 거, 최근 2, 3년 동안 중국 수혜주라고 여겨졌던 업종군들에 대한 경합이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기업과의 글로벌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국 정부에 있어서도 사실 그동안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움직임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이렇다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규제에 관련된 움직임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국 보호주의와 관련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격도 역시나 우리 기업군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크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갖고 현재 시점 중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즐거운 소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한 번 한국을 찾아온 관광객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은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요크와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중국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약간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 해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제 위해가 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 것 같아요. 일단 양적 성장에서 그들이 질적 성장으로 모습을 탈바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샤오미 얘기까지 적절하게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나눠보고 가도록 하고요. 시진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정수 멘토님?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긴 했죠. 예, 자세하게는. 이분이 네. 청와대학교 법학 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치주의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거기에 대해 법치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적어 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과 네. 연관지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그 소식은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력이 없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 일본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귀를 기울이실 때가 됐는데, 바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법치 강화 그 부분 때문에 이 경기 둔화가 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가 이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거에 여러분들이 겁을 먹는다라든지 시장을 안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게 아닌가. 자, 왜냐하면요, 중국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분명히 성장이 둔화될 거고 언젠가는 다시 하락세가 될 거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이저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뉴스에 우리가 겁을 먹을 게 아니라 메이저들이 과연 그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그 제조업이 최근에 18개월 만에 최악,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예,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거기에다가 재미있는 예일대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중국 성장률 둔화는요, 오히려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중국 경제는 지금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업을 느리게 성장하는 분야지만 제조업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강조를 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초점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시장을 보기에는 너무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경기는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조업 부분, 이런 부분이 살아나면서 세계 경제는, 아시아 경제는 특히 중국 때문에 살아나지 않을 거냐라는 이제 그런 낙관론을 펼친 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찾았을 때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요. 둔화보다는 사실은 고속 성장에 대한 성장통, 그걸로 인한 이제 어떤 아픈 부분들, 도려내야 될 부분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정부패인데요. 부정부패 때문에 아마 시진핑이라는 이제 출신도 법학자예요.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저 역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시진핑의 생각을 좀 읽어보자면 모든 경제 발전은 법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법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만약 경제학자였다면 법을 무시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법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 법치 하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부터 척결을 해야 올바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성장에 대한, 고속 성장에 대한 성장통으로 일단 성장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샤오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자, 제가 요 지금 화면을 하나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요 화면을 잠깐 보자면, 이게 지금 샤오미 아치폰이라고 해서, 바로 이게 지금 삼성의 엣지죠. 그러니까 삼성의 이제 갤럭시 엣지 폰인데, 끝에, 곡면 표면, 곡면 기술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샤오미가 이 엣지 폰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듀얼 곡면을 갖다가 딱 이렇게 내놨어요. 정말 베끼는 기술은 거의 뭐 환상이라고 보여질 정도로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중국이 정말 빠르게 좀 따라오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바로 이런 외형적인 측면에서 좀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침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품주 쪽에서는 이득이 아닐까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부품주 중심으로는 분명히 초기에는 이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모방이 만약에 가능해지고 모방의 기술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부품까지도 어느 정도는 모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부품업체군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실 지금 중국 업체가 한국을 따라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업체가 과거 일본 업체를 따라갈 때 거의 뭐 비슷한 움직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뭐 일본의 휴대폰이 아닌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과 관련된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졌을 때 그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모방이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신제품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인식이 좋진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일본 업체를 뛰어넘는 기술력으로서 다시 한번 한국 기업군들이 우뚝 섰다라는 거, 반대로 중국 기업도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내 대기업, 국내 그리고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중국이다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것은 뭐 G2라는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했지만은
중국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이미지는 사실 거의 약간 후진국 수준으로서 약간 좀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 1년 사이에 후진국이 아닌 약간의 이제는 선진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그 폭발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기업군들이 나오면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대 기업 그리고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기업이 아닌 하나의 거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식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소비자들도 물건을 제품을 구입할 때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이겨야지만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시점 모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중국 기업군이 M&A를 통해 갖고 모방이 아닌 아예 그 기업의 기술력이라든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흡수해버리고 있는 흡수 합병이 더욱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개별 기업에 있어서는 주가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 종목에 속한 업종에 있어서는 분명히 악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하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부품조 쪽은 어떤 지금 호재를 맞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샤오미에 납품하는 뭐 오늘 이노칩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부품주는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완성품이죠. 이제 이렇게 조립이 끝난 완성품 쪽은 분명히 침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라든가 이런 것이 못 올라오는 것이 지금 사실이거든요. 부품주 언제까지 그럼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우선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부품주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한국 제품, 한국 부품 기술력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품이 없으면 단순히 지금 당장 모방이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에 대한 수요 창출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들 뭐 좀 더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애플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좀 약화되고 있다. 애플 관련 수혜주들이 애플의 사상 최대 실적과는 무관하게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점을 작년 한 해 움직임을 좀 봤을 때에는 그와 관련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만약에 치열해진다라고 한다면은 IT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군들이 다시 한번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납품이 가능한 그리고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큰 폭의 수익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각적인 차이를 조금은 변화하자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부품 관련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엔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오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 두 분의 얘기를 참고를 해봐도 얘기가 지금 자꾸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요. 일단은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기현 멘토님 얘기는 중국이 어떤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품주들 쪽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업종 섹터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정수 멘토님 얘기는, 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오히려, 국내에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암담하게 보지는 말자. 이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자, 이거부터 얘기를 좀 모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확실히 대한민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 중국의 경기 둔화가 대한민국 증시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죠. 네네. 자, 그렇다면 자,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과연 지금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만 합의 도출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경기 둔화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지 않을 것을. 이정수 멘토님.
그걸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경기 둔화가 뉴스가 나왔고, 그 부분은 이제 둔화가 된다고 하니까 둔화는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예. 일단 그러면 경기 둔화가 오면 그럼 중국 증시가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는 박스권 혹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네. 둔화가 아니다. 결국은 성장이다. 그러니까 뉴스는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둔화가 되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는, 중국 증시는 눌리고 또 올라가는. 예, 네, 그렇죠. 그런 일.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둔화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신기현 멘토님 얘기처럼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괜찮다. 지금 후광통으로 봐도 중국 증시는 결국은 지금 질적 성장으로 인해서 고속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단지 정부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다 보니까 상승의 제한적 요인은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제 얘기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를 어느 정도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종목에 대한 집중 전략입니다. 두 분 다 종목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이 두 분들의 수익률이 좋으니까 특히 종목적 집중을 좀 해보시는 전략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률 좋은 두 분의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예, 2015년 1월 2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죠. 자,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기현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장 보합 마감하면서 현재 0.5%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신기현 멘토님이 고영을 그때 한번 추천을 하셨는데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16일 추천했고 17일 매도가 됐는데요. 자, 요 얘기 조금 이따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정수 멘토님 건데요. 서울반도체가 오늘장 9.65%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포트에는 10.7%의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역시 보유 의견 주셨는데 전부 빨간색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2위와 3위를 모두 정재용 멘토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SM, 인선 ENT가 지금 나란히 2, 3위로 기록되어 있고요. 4위는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1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이정수 멘토의 서울반도체가 단숨에 상위권으로 등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1위는 여전히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위에 있습니다. 현재 17.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오늘 심각하게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위 이정수 멘토입니다. 49.8%로 지금 단독 1위로 치고 나가고 계시고요. 2위는 정재영 멘토가 37.8%의 누적 수익률로 조민규 멘토를 제쳤습니다. 2위에 또 등재하셨고요. 3위는 30.5%의 높은 수익률로 조민규 멘토가 3위로 밀려나셨네요. 그죠? 이번에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00% 확정 수익률로 여전히 홀로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정수 멘토는 지금 누적 수익률 1위로 지금 혼자 독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얘기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신규 멘토님. 네. 고용이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5% 이상 되는 급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 고건에서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용에 대해서 좀 AS 좀,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AS 좀 해주시고, 네. 지금 들고 계신, 또 보유 종목도 같이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았기 때문에 우선은 포트에서 제외는 되었다. 하지만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추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역시나 현재 시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강세 흐름, 그리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5일선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드라마틱하게 계속적으로 잘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니테스트도 그렇고 뭐 고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IT 관련된 종목 부품 쪽에 있어서의 검사 장비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편입이 제외되었지만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호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그때 45,500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목표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5,300원 오늘장 고가가 어느 정도는 종가가 되는 그런 강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말은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도 이 여파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 달성 목표가를 설정했던 45,500원 이상의 목표가 설정 한 47,000원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포트에서 편입은 제외되었지만은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그동안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강세 흐름 보였지만 좀 소외되는 모습 보였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동반 급등 흐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주가 변동성 좀 커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 변동성만 어느 정도 이겨내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나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IT 부품이 코스닥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한 14,000원대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까지는 좀 양호 흐름 보였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은 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이유를 꼽자 라고 한다면 우선은 대형주 흐름에 있어서 약간 좀 소외가 되고 있다. 그리고 IT 부품, IT 관련된 업종군들이 잘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유통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주가가 부진했던 그런 한 주 흐름 보였지만은 역시나 모멘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락 추세에 대한 견조한 하방 경직성은 24,000원대 외에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보다는 역시나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뭐 지난주에 비해서 크게 매수가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41,500원 그리고 42,000원대까지의 목표가 설정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이슈가 올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뤄봤을 때 현재 시점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갈 때는 그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에 있어서 약간 좀 소외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전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시초가 비슷한 가격대에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인 매수도 한번 좀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AS 여러분들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토대로 여러분들 가격 전략 그리고 매수 전략들 세우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누적 수익률 1위 이정수 멘토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남다릅니다, 그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 수익률 일단 누적 수익률 1위시니까 네. 예, AS AS 다 좋으니까 뭐 AS 간략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다 전 종목 그냥 보유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BH 같은 경우도 전고점 부분에서 약간 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여기로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계속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RCD뿐만 아니라 시그너틱스 다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다른 종목들은 시가총액 그래도 좀 떨어진 종목이지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그래도 옛날에서는 1등, 2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잡는다고 했을 때, IT를 잡는다고 했을 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포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차후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가 가기 때문에 PCB든 시스템 반도체든 이쪽 IT들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LED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반도체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바로미터의 IT를 볼 때 여러분들은 서울 반도체를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멜파스입니다. 자, 멜파스는 일단. 잠깐만요. 네. 이정수 멘토님 너무 1위를 하시다 보니 네. 너무 앞서 달리셨습니다. 일단은. 네네네. AS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린 거고요. 먼저. 네. 자, 그러니까 이정수 멘토님,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신기현 멘토님의 히든카드 먼저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앞서가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자, 신기현 멘토님, 자, 오늘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장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개별 종목에 대한 급등 흐름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좀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서 좀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익률 관련된 부분은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KTNG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KTN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좀 힘든 한 해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201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아무래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막상 2015년이 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오늘자 같은 경우는 약간 호재성 재료가 나왔던 것은 KTNG가 담배 공급 가격과 관련된 인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금만 인상이 돼서 KTNG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우려감을 조금 완화시키는 모습 보였고, 어쨌든 간에 담배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끊는다라고 해서 끊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약간은 금단 현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더딜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금연율에 대한 부분, 즉 흡연율이 재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KTNG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에 좀 많이 사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4분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거, 실적과 관련된 개선 가능성도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 주가 95,000원에서 현재 78,000원대까지 빠진 것은 분명히 낙폭과된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KTNG가 단순히 담배를 팔아서 수익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여러 다른 기타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업 이익률이 20% 이상에 육박하는 어느 정도의 부가 가치 산업으로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으로도 매력도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최소한 1분기에 있어서는 주가 회복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개선 기대감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안정적으로 기술적 반등 혹은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우선은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78,200원대 종가 형성되었는데, 뭐 다음 주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시점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79,500원, 한 8만원 언저리까지는 좀 반등 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75,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에 대한 의미는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라는 거, 다음 주 공략주 혹은 내년도까지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이 매매에 좀 도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78,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79,500원, 손절가 7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누적 수익률 1위죠.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이제 기다리셨으니까 이정수 멘토님 얘기 네.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멜파스라고 아까 전에 살짝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멜파스 히든 카드 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BH 때문에 좀 급해가지고 멜파스를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일전에 이제 지난주 BH를 추천한 이유가 강한 종목에서 조정을 받으면 노리자 해서 BH를 추천했는데 사실 멜파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BH가 어떻게 됐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올라가서 아마 10에서 14% 정도 수익률을 주고 지금 조금 내려가서 아마 9%대 있을 텐데 자, 오늘의 종목은 멜파스입니다. 자, 멜파스는요, 3분기 매출액 대비 마이너스 62.8% 달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얘기는. 근데 이제 영업이 또 이제 적자 지속으로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도체 부품주들이 경기 둔화로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였고요. 비단 멜파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 이제 다양스러운 건 이제 1분기 실적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갤럭시 6라든지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이제 그런 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터치 패널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급인데,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을 3개월치 누적을 보면요. 계속 얘네들이 사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역별 패턴주들은 이제 연초장에서 굉장히 강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BH도 그랬고, 오늘 움직였던 이제 IC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울반도체도 이제 그런 급인데, 자, 요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좋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BH처럼 강한 종목이 눌린 종목을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멜파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BH가 날아갔듯이 이제 멜파스도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거를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 포트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매수 가격은 6,090원이고, 목표 가격은 이제 9,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5,580원이고요. 손절 가격 5,580원인데, 조금 늦게 대응하신 분들은 5,200원까지도 그러니까 빨리 대응하신 분들은 5,580원 설정해드렸지만 5,200원까지도 괜찮은 종목을 보고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한 말씀 더 드려야 될까요? 예. 네. 이제 다음 주 저녁부터 그 7시부터 8시까지 공개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그건 잠시 뒤에 그럼 얘기를 하시고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겸 멘토님한테 좀 먼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담배 안 피웁니다. 담배를 안 피우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담배를 사러 그 편의점을 들렸는데요. 담배값을 보는 순간 신경질이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담배를 끊으면 결과적으로 KTNG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우려가 나와서 지금 급락도 나왔고. 그럼 담배를 끊는 인구수가 많아진다고 본다면 KTNG의 주가가 앞으로도 여전히 좋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사실 금연 정책이 많이 나오고 또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수요는 분명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담배를 끊기 좀 어렵다라는 거, 가격이 2,000원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담배에 대한 사용하는 금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른 쪽에서 소비를 약간 줄이고 담배는 사서 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민 건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담배 금연율이 높아져야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가 95,000원대에서 현재 78,000원대까지 한 달 동안 주가 급락했던 것은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감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낙폭화됐다는 반등 강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강조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배도 피지 않으시는 분께서
담배를 못 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선진국의 예를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의 예를 좀 먼저 제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요, 담배 가격이 거의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10,000원 정도 가까이 합니다. 실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금연에 성공을 했고요. 길거리에 가보면 담배꽁초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담배 피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 다음에 담배 가격도 높은 것이 금연 정책의 어떤 성공을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 조금 참고해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정수 멘토님 다 좋으신데,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따라하기는 굉장히 급하게 좀 움직입니다. 종목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게 따라하기에는 좀 급하다.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정수 멘토님의 대다수 바라보시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편하게 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 제시를 좀 해주시죠. 오히려 가격을 안 주고 움직였으면 말이 안 되지만, 예. 오히려 BH 같은 경우도 가격을 아침에 시초가 분명히 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예. 그 전에서도 ICD라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제가 이제 종목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격을 싸게 줬다가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곧 임박이 됐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안 샀다라는 것은 못 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매수 타이밍은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더 가지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분 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한 분은 슬로우 스타트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여러분들 매매 좀 편하시다면, 한 분은 굉장히 킥 스타트면서 여러분들께서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으신다면 수익은 고수익을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정수 멘토님께서 공개 방송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얘기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2주간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제 7시부터 8시 사이에 무료 방송을 합니다. 저녁 7시부터 8시. 네,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 월요일 또 목요일 이렇게 2주간 하는데, 요때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이 처음이다, 혹은 주식이 초보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반드시 와서 배우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후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고 싶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시장은, 여러분들 뜻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멘토님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가 더욱더 알찬 모습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